하루 유동인구 20만 명이 넘는 문화와 쇼핑의 메카 서울 강남역. 이곳에 떡하니 자리를 잡고 앉아서 손님들을 끌어모으는 가게가 있다고요. 이른 아침부터 사람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는 이곳의 인기 메뉴는 다름 아닌 떡볶이. 단 8평의 작은 매장 안에는 떡볶이를 먹기 위해 방문한 손님들로 인산인해인데요. 먹는 방법도 취향에 따라 각양각색.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인기 만점이라는데요. 범상치 않은 외모를 뽐내는 이 떡볶이가 얼마나 맛있기에 손님들이 이렇게 많은 걸까요? 쫀득쫀득하고 맛있고 다른 집보다는 떡볶이가 크고 여기는 직접 그 방앗간 떡이어가지고 확실히 냉동이나 이런 거랑은 좀 맛이 다르죠. 떡볶이 가게에서 직접 떡을 뽑는다고요? 손님이 앉을 자리도 부족한 이 작은 매장에 어머나, 정말 방앗간에서만 보던 떡방아 기계가 있네요. 사장님, 왜 떡기계가 있어요? 저희는 떡을 직접 뽑아요. 장사의 신 첫 번째 후보, 떡 뽑는 분식집 사장 정덕인 씨. 다른 가게와 달리 직접 뽑은 떡만 사용한다는 사장님의 가게. 매일 갓 뽑은 떡으로 떡볶이를 만들어서일까? 한 번 맛보면 반드시 2번, 3번 다시 찾게 된다는데요. 하루 찾아오는 손님들만 해도 수백 명. 이미 각종 블로그에는 맛집으로 유명하다고요. 맛있다고 소문 들어가지고 블로그에도 떠있고 사람들도 막 맛있다고 그래가지고 일부러 찾아왔어요. 맞아, 저기서 바로 옆에 떡볶이집 있는데 여기까지 왔다네. 네, 6,000원입니다. 떡볶이를 팔아서 얼마나 남겠냐고 생각하면 큰 오산. 지금까지 매출이 어느 정도예요? 확인해볼까요, 한번? 자, 97만 9,000원이네요. 오늘 하루 제작진이 확인한 매출만 무려 100만 원에 가까운데요. 부자가 되려면 부지런함이 필수인가 봐요. 4년째 매일 이렇게 떡을 만드는 일로 하루를 시작하는 덕인 씨. 꼭두 새벽부터 힘들 텐데 굳이 다른 떡볶이 집과 달리 가게에서 직접 떡을 뽑겠다는 생각은 어떻게 하신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어릴 때 떡집을 하셔가지고 어머니한테 다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그런가요? 쌀을 불리고 가는 모습이 제법 능숙해 보이는데요. 여기 물도 들어가요, 선생님? 예, 물 반죽해야 이제 쫄깃해져요. 좋은 떡을 만들기 위해 모든 일을 손수한다는 덕인 씨. 그런데 떡 뽑는 기계까지 설치하려면 비용이 너무 많이 드는 건 아닌가요? 그렇진 않아요. 오히려 이제 처음에는 돈이 많이 들어갈 줄 몰라도 배달해서 쓰는 것보다 원가가 한 3분의 1 이하로 떨어지기 때문에 훨씬 싸게 먹히죠. 여느 사람들의 생각과 달리 직접 떡을 뽑는 것이 바로 대박의 첫 번째 비법. 이거 다 된 거 아니에요? 한 번 뽑는 것보다 2번 이상 뽑아야 떡이 더 단단하게 뭉치고 더 쫄깃해져요. 특히 한 번 뽑아낸 떡을 식기 전에 다시 한번 뽑아주는 것이 쫄깃한 식감의 비결입니다. 한번 저희 쫄깃한 거 보여드릴까요? 어머, 쭉쭉 늘어나는 모습이 정말 신기한데요. 뽑혀 나온 가래떡을 먹기 좋은 크기로 잘라 놓으면 오늘 하루 장사 준비도 끝이 나는데요. 이때가 되면 새벽부터 찾아오는 손님을 위해 직원도 출근하고 분주히 움직이다 보면 어느새 강남에도 날이 밝아옵니다. 항상 사람들로 붐비는 강남의 거리. 덕인 씨는 시간이 날 때면 거리로 나와 주변 상권의 시장 조사를 하는데요. 이런 노력이 성공의 뒷받침이 되었습니다. 10년 전 단돈 50만 원을 들고 무작정 고향을 떠나 상경한 23살의 덕인 씨.
하지만 시작한 사업마다 매번 실패. 시름에 잠겨있던 중 바쁘고 복잡한 강남이 재기를 위한 새로운 도전의 땅이 되었습니다. 아유, 지금 보시면 사람이 엄청 많잖아요. 이 사람 중에 100분의 1만 해도 다 제 돈만 된다 그래도 얼마나 많겠어요, 정말.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죠, 여기서. 강남 한복판의 비싼 월세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몸으로 이리 뛰고 저리 뛰고 값싸고 질 좋은 재료를 찾아다녀야만 했는데요. 아 근데 이 쌀을 네. 이게 이제 이렇게 많이 쓰면 묵은 쌀이 돼버리잖아요. 그렇진 않아요. 저희가 한 7포대, 8포대를 사도 일주일 안에 5일 정도 쓰거든요, 보면은. 그래서 또 다음 주에 또 이만큼 또 사야 돼요. 알뜰살뜰한 사장 덕인 씨입니다. 사실 덕인 씨가 성공하기까지 꼭 해결해야 했던 숙제가 있었는데요. 바로 떡볶이에 소스를 만드는 일. 다른 떡볶이 집과 달리 고춧가루로 승부를 봤다고 합니다. 색깔이 다르네요? 네, 저희 이거 청양초랑 일반 고춧가루랑 두 가지 쓰고 있어요. 이거 이만큼만 먹어도 엄청 매워, 이거. 그렇게 매운 거잖아요. 네, 진짜로 매워요, 이거. 그런데 두 종류를 쓰는 이유가 있나요? 매운맛은 나는데 청양은 좀 이제 깊은 맛이 덜 나고요. 그리고 일반 고춧가루는 깊은 맛은 많이 나는데 매운맛이 좀 덜해서 두 개를 비율을 좀 조절해서 쓰고 있어요, 저희는. 창업 초기 짜고 매운 맛에 익숙해져 있던 경상도 사나이 덕인 씨. 까다로운 서울 사람들의 입맛을 맞추기란 결코 쉽지 않았는데요. 손님은 날이 갈수록 줄었고 김밥이라도 만들어 팔아야만 했습니다. 직접 만든 좋은 떡을 사용해도 좀처럼 손님들은 찾아오지 않았는데요. 비싼 월세는 점점 빚으로 쌓여갔고 문을 닫을 뻔한 위기도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제가 아기도 지금 키우고 있고 한 가정의 가장인데 매출도 안 나오고 그리고 일은 일대로 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마음고생이 많았던 것 같아요. 몸은 몸대로 힘들고 마음은 마음대로 더 힘들고. 하지만 노력은 결코 배신하지 않는다고 믿었던 덕인 씨. 수 없는 시도 끝에 모든 사람들의 입맛에 딱 맞는 황금 비율의 소스를 개발하게 됐는데요. 대박을 터뜨린 덕인 씨표 떡볶이 소스. 그 비법 조금만 알려주시면 안 될까요? 이제 그만 찍으셔야 될 것 같은데 네? 저희 따로 비법 소스가 있어서 그거는 조금 공개하기 어렵네요. 알겠습니다. 완성된 소스도 바로 사용하지 않는다는 덕인 씨. 아 이게 그 얼마나 된 고추장인 거예요 이게? 저희 이게 지금 8일 된 소스예요. 8일? 네. 비법 소스의 숙성이 떡볶이 맛의 비결. 이렇게 하면 감칠맛이 더해진다고 합니다. 갓 뽑은 떡에 황금 비율로 만든 숙성 소스가 더해지면 수많은 손님들의 입맛을 사로잡은 덕인 씨표 떡볶이가 완성되는데요. 그 맛이 벌써부터 궁금해집니다. 달짝지근하고요. 별로 맵지 않아요. 향이 매콤하면서 약간 여자들이 약간 달짝지근한 게 좋은 거. 매운 듯 맵지 않은 묘한 맛의 떡볶이를 먹어본 손님들은 그 맛을 잊지 못한다는데요. 남는 소스가 아까워 김밥까지 시켜 먹을 정도. 덕분에 소스 개발 6개월 만에 그 이전의 손실을 만회하고 손익분기점도 넘겼다네요. 그런데 가게 매출을 올려주는 신의 한 수가 또 있었으니 아까부터 떡볶이 위에 올라가는 요거 이거 대체 뭘까요?
그 정체를 밝히기 위해 다시 찾은 주방. 다름이 아닌 감자인데요. 삶은 감자를 으깨고 마요네즈만 넣어 만들었을 뿐인데 이 샐러드가 덕인 씨네 떡볶이의 대박 비법 중 한 가지가 된 것입니다. 감자 토핑이 올라간 떡볶이. 떡볶이와의 궁합도 환상이라네요. 너무 먹음직스럽게 생겨서 놀랬어요. 그리고 이런 감자 넣어주는 건 처음 보는데 빨리 먹고 싶어요. 먹는 방법에 따라 그 맛이 달라진다는데요. 매운 음식을 잘 못 먹는 손님들의 입맛도 사로잡을 수 있었답니다. 감자가 차가워가지고 차가우니까 매울 때 먹으면 매운 게 중화가 돼가지고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풍미를 더한 떡볶이에 기발한 아이디어가 더해지면서 매출은 하루가 다르게 올랐는데요. 개업 1년 만에 덕인 씨가 올린 한 달 매출은 무려 2천만 원. 정말 날아갈 것 같았던 것 같아요. 손님들도 계속 오시고 그리고 돈도 그만큼 계속 들어오고 정말 돈 쓸 시간 없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지금도 생각해보면 정말 뭐 너무 행복했던 것 같아요, 그때. 연매출로 계산하면 한 6억 5천 정도 되지 않을까요?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떡볶이집 사장 정덕인 씨. 과거의 실패를 두려워하지 않고 끊임없이 도전을 했기에 성공할 수 있었는데요. 앞으로의 더 큰 미래를 꿈꾸며 오늘을 살아간다는 덕인 씨. 아직 뭐 성공이라고 할 거는 조금 뭐 하긴 한데 돈을 벌려면 그만큼 노력이 또 필요하니까 더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아요.